이직이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참 잘 가는데 막상 내가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이유, 그게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오늘은 경력기술서, 면접, 이직 과정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직 전체에 대한 이직의 개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렇게 보면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와, 저 사람은 진짜 이직을 잘한다. 뭐 능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그닥 그렇게까지 잘할 것 같지는 않은데 참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다들 잘하는 것 같아요. 이직을 여러 번도 하고. 나는 그렇게 이직을 많이 안 하는데, 많이 해본 경험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되게 이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남들은 다 잘하는 이직인데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이직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이제 좀 어렵고 힘들고, 뭐 주변에서도 너 준비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어설프게 했다면 큰일 난다, 이직은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신중해야 된다, 너의 커리어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집중하고 신중하고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저도 여러분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이직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직이 그렇게 어렵냐? 이직이 왜 어려울까요? 도대체 이직은 이렇게 남들이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하려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죠. 일단 첫 번째, 이직이 어렵다고 이제 느끼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눈높이의 차이. 이 눈높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지원자의 눈높이와 채용 기업의 눈높이의 차이인 거죠. 지원자는 지금 있는 데보다 좋은 데를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중소에 있으면 중견을 가고 싶고, 중견에 있으면 대기업을 가고 싶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뭐 대기업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뭐 스타트업을 원하는 경우도 있죠. 굉장히 이제 우량 스타트업.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현재 다니고 있는, 내가 이 직장, 이 산업 카테고리에서 위치한 위치보다 당연히 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채용기업의 입장은 어떨까요? 채용기업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채용기업도 보세요. 우리 회사가 중견이에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에 예를 들면 팀장이든 팀원이든 뽑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을까요? 아니죠. 대기업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고, 최소한 비슷한 규모에 있는 사람들, 회사 중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눈높이가 안 맞는 거죠. 서로 이제 둘 다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점프를 하고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최소한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더 이제 좀 규모도 크고 인지도, 브랜드 네임도 있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적인 눈높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직이 만만한 게 아니다 라고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직 자체가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이직이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직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자주 하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죠. 연봉을 낮추고 눈높이를 낮추면 갈 수 있습니다. 가서가 문제인 거지. 가서 적응하고 내 커리어가 망가지고 이런 게 문제인 거지, 이직이라는 과정을 완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게 어렵진 않지만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이직하는 건 어렵죠. 왜냐? 일단 자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느끼시겠지만 자기만의 이직에 대한 조건이 있잖아요. 뭐 기업 규모가 있고 연봉도 있고 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딱 얼추 맞아떨어지는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취업할 때는 그런 폭이 되게 넓잖아요.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습니다. 왜냐면 새로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위치도 대부분 서울하고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채용 공고를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직은 다른 문제거든요. 내 경력을 이어가야 되고, 경력을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충족이 되면서 연봉도 어느 정도 수평 이상으로 가야 되고, 출퇴근 거리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말해야 되고, 이렇게 조건을 하나하나 붙이다 보면 정작 내가 진짜 지원할 만한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빨리 뭐 공백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뭐 개인 상황 때문에 빨리 이직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직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로. 생각보다 나한테 맞는 채용 공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포지션이 어느 회사에서 뭐 어떤 포지션이 떴다, 그러니까 좀 오픈이 됐어서 채용을 진행한다. 그러면 일단은 그 회사가 헤드헌터를, 서치펌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헤드헌터한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하는데 서치펌을 하나만 쓰는 회사는 없죠. 분명히 여러 군데 회사를 쓸 겁니다. 뭐 적게 쓰면 3군데, 뭐 4군데. 많이 쓰면 한 10군데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회사한테 쭉 뿌리겠죠. 근데 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좀 있고, 조직 문화가 나쁘지 않고, 연봉도 꽤 나쁘지 않다. 괜찮은 편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원자가 많겠죠. 그러면 일단 헤드헌터들이 이 적합한 지원자를 찾을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회사도 당연히 외부에 공고도 낼 거예요. 자포탈 같은 데 공고를 내겠죠. 이러이러한 포지션. 그럼 이제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원자도 있고, 여러 서치펌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원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엔 이제 웬만한 기업에도 잘 활성화되어 있는 사내 추천 제도가 있으니까 사내 추천 제도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벌써 지원자가 유입되는 채널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들어온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장난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헤드헌터를 통해서 여기를 지원했다고 해서 가능성이 엄청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만 해도 몇 명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준비를 한 경력 기술서 가지고는 이제 서류에서 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더라도 준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직이 어려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이유, 회사와 지원자의 구조적인 눈높이 차이가 있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가고 싶어하는 이직에 적합한 채용 공고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한 군데에다 지원을 했지만 이 포지션 안에 지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지원자가 유입되는 채널도 여러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좀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포지션에 회사 그 지원자, 서류 검토하는 지원자만 뭐 한 10명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 같은 경우 일반 지원 직무인 경우가 특히 좀 많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지원 직무가 이제 제너럴하게 여러 군데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지원자도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뭐 벌써 보시면은 서류에서 막 10대 몇 명이 들어오면 20명 들어오면 요즘 면접을 그렇게까지 많이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면접관 시간도 많죠.
그럼 그거 하나 통과하는 것도 솔직히 만만한 수준은 아닌 거죠.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진짜 이제 실무를 통과하고 임원을 통과하면 뭐 웬만하면 큰 문제 없이 패스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꼭 이제 대표이사 면접이 있고 대표이사 면접은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면접 가서도 합격, 불합격이 나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직이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참 잘 가는데 막상 내가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이유, 그게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직이 힘드니까 하지 마라. 당연히 아니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직을 하는 게 만만치 않으니 그만큼 사전 준비를 잘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진짜 준비 과정을 잘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서류에서도 차이가 나고 면접에서도 차이가 나고 좀 더 나가면 결국에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적응하고 성과 내는 데서도 차이가 날 겁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